어제 장이 끝난 후 구글이 매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도 그 흐름을 따라 부진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나쁜 뉴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투자 계획으로 인하여 브로드컴이 많이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AI 데이터 센터 뉴스로 5% 이상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 마감하면서 매우 좋은 장세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이유이자 원인은 역시 장기채 금리 하락입니다. 장기채 금리가 4.5 지지선을 붕괴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당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지표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다시 곧 반전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식에는 좋은 상황입니다. S&P 500은 오늘 0.3% 상승하며 현재 고점을 찍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19% 상승 마감하며 역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형주는 오늘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으며 역시나 장기채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으며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2월 18일 급락 지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한 14.0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공포심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 장 마감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주식들이 다시 단기 모멘텀을 되찾으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소형주와 나스닥은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며 뚜렷한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분위기는 위험자산이 강하게 상승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종목을 신중히 선별하여 매매해야 하는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60에서 80% 수준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은 오늘 0.62% 상승했으며 현재 횡보 구간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작년 7월 빅테크들이 하락하면서 대선 전까지 이어졌던 흐름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물론 금이 항상 횡보장에서 추세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분배하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43%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8개월간 박스권이 유지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플러스 5.21%, 브로드컴이 플러스 4.3%가 상승하며 구글의 하락을 일부 상쇄한 모습입니다. 아마존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클라우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아마존과 오라클이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1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만약 아마존조차 성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 수혜는 오라클로 가거나 클라우드 투자 자체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투자 자체가 줄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존 클라우드, AWS의 실적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1,000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기 때문에 오늘 $1,000를 돌파할 때 매수를 시도해봤으면 좋았을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실적 발표 다음 날이 더 확률적으로 좋은 자리여서 단기 매수했고 장기적으로 보유 중이므로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오늘 0.10% 상승했으며 상승력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실적 덕분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추세가 유지되는 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계속 보유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글은 오늘 마이너스 7% 급락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20% 가까운 급락을 걱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 역시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될지를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마감했고 이전 돌파 가격이었던 $191 부근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12월 초부터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뤘을 때 매수했다면 여전히 수익 구간이므로 보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최근 $200 돌파 시 매수한 경우라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금이 묶이는 것이 싫다면 손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정배열이 시작된 이후 지지선을 붕괴했지만 바로 추세로 돌아오면서 수익권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단기적으로 손절했으며 오늘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12월 말 $373 지지선을 붕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장 마감 전 되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단기 모멘텀은 부재한 상태이며 뚜렷한 상승 추세가 형성되려면 추가적인 이벤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애플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횡보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횡보세를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월요일 장기 매도 시그널을 보인 이후 반등을 시도했으나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분간 매수할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하락 추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있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구글의 급락이 섹터 전체 수익률을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구글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글의 하락이 섹터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오늘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추세 형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작년 8월부터 이어졌던 추세가 12월에 종료된 이후 다시 이어질지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매수 시그널이 유효하고 추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실적 발표일 저점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지선이 유지되어야만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유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지선 유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티파이는 반면 어제 실적 돌파 이후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상적인 상승 패턴이며 팔란티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중 레딧은 오늘 또 한 번 상승하며 진정한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실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식료품 섹터의 주요 종목들도 오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코스트코는 배당락일이 가까워지면서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도 현재 가격대를 유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결제 시스템 관련 주식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실적 발표 이후 다른 결제 시스템들의 상승 또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올해는 전통적인 레거시 결제 시스템 기업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횡보하는 장세에서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인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 없이 모든 주요 지수들이 상승하며 평화롭게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더 주식들이 빠르게 상승한 만큼 매수 기회가 있는 종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리더주들은 매일 2에서 3%씩 상승하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가 보유한 주식이 몇 달째 횡보하거나 오르지 않는다면 해당 주식은 현재 시장의 리더가 아니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실적까지 좋지 않다면 해당 종목은 죽은 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매크로 이벤트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